안녕하세요. 분당 파인만 교육의 랜선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원래 겨울학기 때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어머님들과 서로 좀 마주치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가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겨울학기는 원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부족했었던 점을 채우고, 그리고 새학기에 오기 전에 새학기가 온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겨울학기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 외에도 다른 학원도 궁금하실 텐데, 이 자리가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에서 학생들을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곳인지, 그리고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의 교육 철학이 어머님들의 교육 철학과 일치해서 우리 아이도 이런 데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가늠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랜선 설명회를 먼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랜선 설명회 주제 1은 초등, 중등 어머님들을 위한 명문대 입시 전략과 고교 선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기본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문자나 블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개요로 오늘 설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엔,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 중등인 경우에 어머님들이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3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최소 3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는 스카이 명문대 입시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고등학생들이 들어가는 전형은 발표가 났지만 우리 아이가 들어갈 때쯤 되면 또 어떤 전형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2025년에 정말 사라진다면 특목고 자사고를 우리 아이 때 보내는 게 맞냐, 아니면은 우리 동네 일반고를 보내는 게 맞을 것이냐, 어떤 고교 선택이 우리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2번과 3번이 해결이 됐을 때,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는 알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준비하면 좋을 것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 수지 죽전 지역의 의치학, 스카이, 카이스트 학종 합격자 분석 및 주요 특목고 자사고 합격자 분석을 원래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는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 소중한 재원생 선배들의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나중에 저희 설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봄학기 수학, 과학, 입시, 국어 이런 프로그램들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같이 모셔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파인만 학원은 수학, 과학, 입시 전문 학원으로 어머님들 많이 알고 계시고요. 강남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강남, 잠실, 강동, 그리고 경기도 교육특구인 분당, 수지, 죽전, 평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당 파인만, 죽전 파인만, 수지 파인만은 같은 경영진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제 지도를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세 학원은 같은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파인만 학원 이번 연도 입시 실적 잘 나왔고요. 특히 이제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272명 합격을 했습니다. 다른 대형 학원에서도 숫자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지라도 외대보고나 민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탑급의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몇 명을 붙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정원이 350명인데
저희 파이만 학원에서 81명 합격을 했고요. 민사고 같은 경우는 정원이 160명인데 91명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정원의 반절이 훌쩍 넘어가는 학생들이 저희 파이만 출신의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고, 상산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도 이렇게 합격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 단독 입시 실적은요, 이제 총 89명 합격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혀 있는 대로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설명회에 오시면 합격자의 명단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의 대입 실적은요, 제가 여러 번 오프라인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2 때 다녔었던 똑똑했었던 친구들 추적조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마친 파이널 과정을 끝낸, 그리고 수능까지 함께한, 혹은 이제 논술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논술 수업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들은,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우리와 함께한 고3 파이널 과정을 끝낸 친구들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실적 조사를 하고 그거를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3 파이널 끝까지 가는 친구들은 한 50명대 정도 되는 친구들이 끝까지 가는 편인데, 이 친구들 중에서 이 정도 실적이 나오면 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1년 대입 실적은 정시 합격자 발표 후에 업데이트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3월 이후 설명회 때 다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은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재원생의 95% 이상이 A등급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A등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냥 A등급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재원생의 100점이 몇 프로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45%, 중학교 3학년에 51%의 학생이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A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고등학교 갔을 때 이 A등급이 30%, 20%에서 30%, 30%에서 40%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90점 이상의 A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면은 30%라면 3등급을 훌쩍 넘어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100점에 가까운 A등급을 받아야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대의 내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 A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가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00점을 받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재원생의 72%가 각자 자기 학교에서 3등급 이내를 달성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재원생의 86%가 각자 자기 학교에서 3등급 이내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인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가 공부를 더 잘하는, 더 역량이 올라와지는 그런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우리 아이가 실제로 고등학생이 돼서 나중에 대학을 갈 때쯤에 스카이 명문대 입시는 어떻게 될까를 미루어 짐작하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현재 발표된 대입 전형의 특이점,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지속되고 있는 큰 기류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무엇인지, 주류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그 위에, 그 옆에 이제 짜잘짜잘하게 나와 있는 지류, 아주 작은 그런 흐름들은 어느 정도 커팅을 하고, 큰 흐름대로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때 전형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거는 매년 새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입시 소식들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현재의 큰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제가 그런 흐름을 읽는 눈을 조금 이렇게 키워드리고자 이렇게 가장 먼저, 개요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을 보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입 계괄에 대해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의 큰 틀은요, 수시랑 정시로 일단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는 총 6번의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형별로 나누자면 크게 4가지 전형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은 나라에서 계속 줄여라, 폐지 수순으로 가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대입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을수록 우리 아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이렇게 3가지로 대학을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종합적으로 공통적으로는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중에서 내신을 중심으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려면 이 학교에서 몇 등이라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성취도가 좀 낮은 학교라면 이 학생이 전교권이라고 할지라도 수능을 오히려 교육특구에서 내신이 별로 안 좋은 친구보다 수능을 더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필수적으로 수능 최저를 많이 걸어두는 편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신, 교과, 그리고 학생부의 내신을 빼놓은 그 모든 서술을 비교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때는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 자소서, 그 다음 면접, 이렇게 4가지로 보고 있고요. 특기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좀 더 비교과, 자소서, 면접의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수능 성적을 보는 것인데, 이제는 이번 2023년 서울대 그 전형의 조기 발표에 따르자면 학생부에서도 일부 요소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카이 명문대 입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뭔가의 신호탄을 터뜨린 게 바로 이번 서울대 2023 전형 예고 조기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대가 원래 2023년 전형을 이번 연도 2021년 4월 말까지 발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작년 10월 28일 날 무려 6개월이나 당겨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겠죠. 6개월이나 당겨서 전형을 미리 발표를 했다는 것은 서울대가 발표를 하니까 서울대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고 다른 대학들이 참고를 해서 내년 4월에 발표를 하는데 참고로 해라 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정시 전형에서는 지금까지는 수능이 거의 100%로 보이는 것이, 수능을 거의 100% 반영을 하는 것이 수능이 94년에 처음 신설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 2023 전형 조기 발표 내용에 바로 그 수능 100%를 정시에서 수능 100%만 반영을 하던 것에 좀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차별점을 뭘로 두냐 하면은 학생부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내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신과 관련돼서 교과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그 과목에 대한 학습 태도나 학습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서술할 수 있는 과목당 500자 서술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런 서술 기록, 그 다음 성적,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했는지까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총체적인 내용을 수능에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입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를 나눠서 가름을 해보면 되냐면요. 예전에는 수능 100%로 정시를 선발을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 요소는 그러면은 수능 100%에서 몇 프로나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보시면 되겠죠. 자, 서울대는 원래 수시를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구분해서 뽑는데 정시 모집에 그 똑같은 이름을 집어넣어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정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은 각
학교에서 2명을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럼 문과 1등, 이과 1등이 추천이 되겠죠. 자, 요 친구들이 교과 평가를 40점, 수능 60점, 그래서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좀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게요. 자, 아까 정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60점, 교과평가 40점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려면 교과평가 40점 중에 기본 점수가 몇 점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기본 점수를 30점을 넣었어요. 수능은 아이가 잘 보고 못 봄에 따라서 빵점도 될 수 있고 만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 별별력에 의미가 없고요. 교과평가는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몇 점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30점의 기본 점수라면 실질적으로 교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10점의 실질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수능이 원점수로 따지자면 400점 만점인 그런 시험인데 그 400점이 60점 만점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교과평가 10점의 변별력이 수능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는 약 67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67점 내가 만약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내신도 잘 못 받았다. 근데 세특 관리도 잘 못했다. 라고 한다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교과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실질 변별력의 10점에서 거의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서울대 경쟁자들보다 67점을 더 수능을 잘 봐야 돼요. 400점 만점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서울대는 수시는 당연하고 정시로 쓰더라도 67점을 뒤집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면 학생부 관리를 어느 정도 해갖고 와라라는 의미예요. 일반 전형은 보다 수능의 영향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능이 80점 만점이고요. 교과평가가 20점인데 이 중에서 기본 점수가 15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실질 변별력은 5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5점이 수능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냐를 확인을 해보려면 수능 원점수 400점 만점이 여기서 80점 만점으로 내려왔으니까 사실 여기에서의 1점은 수능 성적에서의 5점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교과평가에서 15점 만점이라 실질적으로는 5점의 변별력을 가진다면 5점 곱하기 아까 1점을 5점으로 환산했을 때 5점 해서 총 25점의 수능 성적으로 보셔도 무방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67점보다는 많이 줄어든 25점이지만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똑같이 내는 경쟁자들 틈새에서 내가 학생부 관리를 못해서 실질 변별력 점수인 5점을 거의 못 받아서 거의 기본 점수 15점 정도만 받았다면 내가 같이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보다 수능을 25점을 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시는 지역 균형 전형이던 일반 전형이던 67점이던 25점이던 똑같이 서울대를 준비하는 탑 오브 탑 학생들 사이에서 이 친구들보다 이 이상의 점수 차이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대는 이번 발표를 이제 계기로 학생부를 관리하지 않을 거면 서울대에 들어오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서울대를 따르고 누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제가 예측을 하자면 이제 연대 고대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대 같은 경우는 그럼 서울대는 학생부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뒤늦게 공부에 불이 붙어서 수능에 올인 해가지고 수능을 되게 잘 본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이 학생부가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서울대를 쓰기엔 무서운 현실이 되었다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연대는 기존의 그 정시에서는 수능 100%에 가깝게 이제 수능을 많이 보는 그런 전형을 더 이제 좀 넓혀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에 쓰기 두려운 학생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대랑 고대는 원래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전형을 완벽하게 같이 갖고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서로 라이벌 학교이기 때문에 전형도 서로의 특징도 있겠지만 전형도 완전히 똑같이 함께 갖고 가기에는 이제 2위, 3위가 계속 이제 뒤바뀌고 이런 것들이 싫겠죠. 그러면 전형도 완벽하게 똑같이 가는 거는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 것도 있고, 그리고 고대가 애초에 학종을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비교과로 사실 교과 성적을 많이 뒤집을 수 있는 학교인 것도, 가장 대표적인 학교인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고대는 그러면 서울대를 따라가는 그런 전형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 밑에 서성환이, 중경외시, 건동홍숙 이런 학교들은 다시 또 고대 라인, 그러니까 서울대형 고대 라인을 탈 것이냐, 연대형 라인을 탈 것이냐로 또 양분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수능만 열심히 해서, 학생부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수능만 열심히 해서는 연대, 그 다음에 밑에 연대 라인에 그 밑에 학교들 이렇게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운신의 폭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이 있고 중학교인 현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수능형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시형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부의 기본적인, 특히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잘 챙겨가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시사점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의치학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설명만 드릴게요. 저희가 의치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요, 자세한 건 의치학 설명회를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치학 들어가려면 꼭 그냥 아셔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분당 수지 죽전에서 의치학을 가려면 전교권 내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과 세특이 있어야 되고요. 왜 우수한 교과 세특이라고 한정을 지었느냐? 학생부에 대한 모든 항목의 비교과가 모두 다 우수해야 사실 의대를 갈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시를 희망한다고 할지라도 아까처럼 서울대 라인, 서울대 고대 라인의 그 명문대의 의대들도 그렇게 나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 세특을 아예 버리고 가면 이런 데에서 기본 점수밖에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정시에서도 노릴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우수한 교과 세특 반드시 갖고 가는 전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능 1등급, 그러니까 4개 영역이에요. 4개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그런 학습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은요, 학종에서 수능 최저 를 볼 때도 의대에서 수능 최저가 뭐 3합 3, 3합 4, 4합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1등급이 필요하고요. 수능으로 의대를 가려면 더더군다나 수능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잘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학종과 정시를 같이 쓰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신은 전교권, 비교권 훌륭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능은 각 4개의 영역마다 1등급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건데 실천이 어려운 거죠. 자, 그렇지만 의치학을 원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최상위권의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 아이가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야 할 이런 조건들을 달고 있다라는 점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면 의치학 전문 설명회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예요. 특목고 자사고 과연 남아있긴 할까요? 우리 아이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선택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제가 어머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특목고 자사고는 왜 아이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특목고 자사고에 가서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시려고 하시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내신은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내신은 잘하는 아이들이 일반고보다 더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신은 불리한 거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내려고 특목고 자사고 보내는 거 아니죠. 내신이 불리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수능 전형을 위해서 가는 것이냐. 물론 아이들이 특목고 자사고 하는 아이들이 수능으로 많이들 가기도 해요. 그런데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가는 것이지, 학교의 프로그램이 수능을 막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왕창 깔아놓고 이러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시려고 특목고 자사고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일단 특목고 자사고에서 뭐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도 많고 비교과 서술도 잘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서 학종으로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우리 지역의 일반고를 가면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까요? 우리 분당수지죽전은 교육특구예요. 그래서 강남권 다음으로 사실 교육열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교육열이 치열한 지역이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우리 지역에서 이사 가지 않고 어디 지방으로 이사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려워요. 그리고 수능은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어디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갈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차피 쓸 거예요. 정시만 가지고 갈 건 아니니까. 수시 6개 카드를 다 버리진 않을 거잖아요. 어딘가 쓴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특목고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보자고요. 명문대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를 가든 우리 지역 일반고를 가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긴 할 건데, 그러면 명문대는 학종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대 이하의 한 10개 정도 되는 명문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평가 요소를 공동으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낸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학종 평가 요소를 크게 4가지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 네 번째는 인성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세부 항목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러 학교의 학종 가이드북을 매번 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보는 거는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입니다. 일단 잘 써져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가 모든 명문대에 뭔가 그 기준점이 특히 학종 가이드북에 대해 있어서는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치, 약이 경쟁자가 누굽니까? 서울대잖아요. 그래서 의치학과 기준을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이 수시에서 다른 학교 어디 쓰겠어요? 연대랑 고대 쓰겠죠? 자,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마찬가지로 학생풀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연대랑 고대를 쓰는 아이들이 서울대를 안 쓴다면 어딜 쓰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부족해서 연대나 고대는 약간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서성한이를 쓰겠죠. 그래서 그 밑에 도미노처럼 서성한이, 중경외시 이런 라인들이 쭉 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를 위시로 한 명문대들이 다 서울대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을 뽀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서울대 가이드북에 따르면요. 작년도에 제출한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학업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우수한 학업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 여기 땡땡땡땡땡땡땡이 5개가 있죠. 여기에 나온 문장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지금 일시 정지를 해놓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 장표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는 학업 능력 자체가 중요했다면 두 번째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면 학업 역량은 내가 어떤 지식이 주어졌을 때, 이론이 주어졌을 때,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학업 역량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터득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책을 찾아본다든지, 논문을 찾아 읽어본다든지, 강의를 찾아 들어본다든지, 내가 이거를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하느냐를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이해하고 터득하고 공부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서울대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 평가 기준 밑에 5개의 그 문장들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추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전하는 학생이 되래요. 교과 내용을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책도 찾아보고 다른 교과 내용도 참고하고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서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학생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거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선택 과목 선택함에 있어서 얼마나 도전하는지를 보겠다. 도전을 하려면 나의 역량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이라도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것을 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역량보다 훨씬 더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걸 우리 도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그거를 성취하려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로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학생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과목이라도 소수 인원만 듣는 과목이라도 도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생을 원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학생이라면 다른 친구들보다 이렇지 않았었던 친구들보다 교과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뽑겠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학종으로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이 이런 그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전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심화 있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학생은 도전을 했으니까 일반고 친구들보다 내신이 조금 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받아서 학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이 되래요. 수업을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다면, 혹은 수업 외에 궁금한 게 있었다면 그거를 스스로 찾아본 적이 있는지, 독서를 기본으로 해서 독서를 통해서 생각을 키운 큰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독서나 독서와 버금가는 여러 다른 그런 학습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학업 역량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달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봐라.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 하실 때까지 매달려봐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하고 어떻게 귀찮아 하실 때까지 매달려 보면 될지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친구들과 모든 활동을 하는데 방향 잡기 어려운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끼리 해결해 나가기 선생님 전문적인 조언 좀 주세요. 선생님 이 분야랑 관련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선생님 토론 활동 좀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과학실험 동아리 했는데 만들었는데 지도교사가 되어주세요.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친구들과 모듬 활동도 하고 전문적인 조언,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에 더 심화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전문성,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독서,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다만 그냥 연필로 적는 그런 교수법이 아니라 토론이나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교수 방법의 실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세특에 적어오라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세특을 누가 적으시니까요? 선생님이 적으시니까요. 그 다음에 학종 가이드북에 각각 학과에 있는 선배들이 나는 이렇게 공부했단다. 이제 우리 과에 들어올 후배들아, 너네도 이렇게 공부를 해봐 라고 조언을 한 이런 편지 같은 내용들이 주르륵, 합격 수기 같은 게 주르륵 있어요. 그 조언들에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봤으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제가 여기 옆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땡땡땡 하고 해놓은 거는 생략, 그 뒤 이후는 생략 혹은 앞에는 생략, 이거의 뜻이고요.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의 내용과 똑같아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 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배운 내용에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나는 독서를 통해서 뭐를 해봤고, 나는 스스로 뭐 강의를 찾아서 뭐를 해봤고, 나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친구들이랑 어떤 활동을 해봤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적어 오라는 거예요? 세특에 적어 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의 아이들이라면 나중에 대입 때 자기소개서를 없앤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면은 학생부밖에 남는 게 없는데 학생부에서 가장 큰 분량이 세특이기 때문에 그 세특에 내가 자소서에 적었을 내용들도 적으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적어주셔야 되니까 세특의 선생님이 그거를 관찰하고 알고 계셔야 적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 요청하고 매달려 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학종 가이드북에 따르면 세특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 와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특은 누가 씁니까? 각 과목 선생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려면 세특을 쓰려면 이 학교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의 편집표를 읽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우리 아이 보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외대부고를 특목고 자사고의 대표적인 예식으로 그 편집표를 넣어봤어요. 외대부고에서 2021년 이번 연도에 신입생이 돼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3년 동안 배우게 될 교과 편집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목들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서울대는 뭐라고 이제 주문을 한 거예요? 너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의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도전해서 잘 해오는 학생을 뽑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도전을 하려면 내 역량보다 어려운 것을 도전할 때 도전이라는 것을 쓰지, 내 역량보다 쉬운 것을 선택할 때 도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그러면 내 역량보다 어려워 보이는 과목들이 일단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에는 그런 과목들이 수두룩 빽빽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도전의 기회가 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외대부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진로 계열이 정해져 있었다. 나는 외대부고를 다니는 학생인데 나는 나중에 의치학을 가고 싶어, 화생을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위에 보였었던 편제표 중에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의 과목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나는 3년 동안 이런 공부들을 함으로써 내가 도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진로 계열별로 편제표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넣어 놓은 거예요.
아까는 외대부고 전체에 편제표가 들어가 있었던 거고, 만약에 들어온 2021년 신입생이 의치학 화생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공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경상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사회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선택 과목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듣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저희는 이제 저희 입시연구소에서는 이런 그 편제표에서의 과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과목들의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강점을 강조할 수 있는 편제표 구성은 어떤지, 혹은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전공 적합성에 있는 깊이 있는 부분들을 다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오히려 전 과목에서 두루두루 관심을 드러내는 적인 사고를 더 돋보일 수 있다면 우리 아이의 강점을 강조하는 융합적인 사고력이 돋보이는 편제표를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 아이가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갈 건데 수학 과학에서 완전 심화 버전은 조금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한다. 그렇다면은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공대생으로서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의 강점은 뭐예요? 나는 융합적인 사고력을 할 수 있는 게 강점이고요. 나의 단점은 뭐냐 하면 나는 공대생이지만 수학 과학의 완전 심화 버전은 약간 두렵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조하는 그런 전략들을 구성해서 선택 과목도 선택을 해주고 있고, 이런 과목들에 따라서 수행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러면은 내가 강점이 되는 것은 더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더 이제 좀 도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이제 교과 내신은 조금 약점이지만 그거를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이나 다르게 조금 다른 분야에서 조금 더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약점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를 다 1대1로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1대1 스카이 학종 클럽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실전 입시 끝날 때까지 다 입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이라서 제가 그 고교 이름은 오픈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도 굉장히 지역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학교의 교과 편제표를 보시면 아까 외대부고랑 비교를 했을 때는 외대부고랑 일반고의 교과 편제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금방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도전적이고 더 지식을 확장하는데 적극적인 그 편제표를 가진 것은 아까 외대부고 편제표가 더 좀 돋보이죠. 대신 지역 일반고의 장점은 바로 뭐냐면 내신 성적이 있겠죠. 그래서 편제표 상으로는 도전적이고 비교과 서술이 잘 되고 구체적이고 난이도 있고 이런 서술은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블라인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머님들 지금 눈으로 보시다시피 편제표에서 과목명이나 이런 구성들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외대부고에서 5등급 되면은 일반고에 뭐 이제 5등급이랑 같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다만 우리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에 맞는 학생이냐, 일반고에 더 맞는 학생이냐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일반고가 맞는 학생이냐, 특목고 자사고가 더 맞는 학생이냐를 판단을 하실 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주변의 친구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였을 때 굉장히 투지를 불태우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이뤄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냐, 아니면은 우리 아이는 좀 더 좀 편한, 마음 편한 환경에서 자기의 기량이 더 뿜어져 나오는 스타일이냐,
이거 두 개를 일단 판가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비교과 활동들이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는 많을 수밖에 없고 아까 편제표에서도 보셨었던 것처럼 과목별로 어려운 내용까지 치고 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교과 활동들, 동아리 활동,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모든 활동, 그리고 이제 좀 더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내 고등학생의 진도보다 좀 더 어려운 그런 목표들을 도전하고 실천하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굳이 그렇게 막 앞서서 뭔가 활동을 하지 않고 나는 차근차근히 그냥 학교 공부를 성실하고 이런 모범생적으로 잘 따라가는 것이 더 나한테 잘 맞는 학생인지, 이 두 가지를 또 가름을 하시는 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조건,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아이는 어느 스타일에 더 가깝냐라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종을 쓰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내신을 받아야 하는데, 내신이 유리한 학교이면은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이 내신이 유리한 학교에도 이제 학교가 어느 정도 경쟁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는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번 장표를 넣었는데요. 일단 경쟁 상황을 보시려면 표준 편차를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몇 점 정도의 구간에 많이 몰려 있느냐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표준 편차인데요. 지금 10점을 넘어가는 게 거의 없죠. 영어 1 빼놓고는 10점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5점을 넘어가는 것도 하나밖에 없네요. 영어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다 몰려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디에 몰려있느냐? 바로 그 옆에 보면요. A등급에 죄다 몰려있어요. 그죠? B등급만 해도 별로 없고요. C등급, D등급, E등급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서 되게 치열한 학교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학교 이름을 블라인드를 해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 옆에 과목명까지 보면은 학교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학교는 아까 그 학교예요. 지역에서 잘하는 편이라는 그 일반고. 자, 그런데 표준 편차가 거의 20점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경쟁 상황이 훨씬 더 아까 학교보다는 훨씬 더 느슨한 상황이에요. 아까는 막 5점, 4점, 3점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었는데 지금 20점 정도로 훅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나 있는 게 주로 어느 급간에 있느냐를 옆에를 봐도 A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고 오히려 B, C, D, E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본다면 경쟁 상황이 아까보다는 훨씬 덜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고교 정보가 블라인드가 된다고 해서 특목고 자사고 애들 큰일 났다,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특히 최상위권 특목고 자사고는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아까 어머님들이 편제표랑 그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럼 명문대 의체학 입시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것, 학종이다, 학종이랑 수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자면 내신과 비교과, 비교과 중에서도 세특이고, 그리고 수능, 이 세 개를 챙겨가야 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에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반고에 간다 하더라도 교육특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딱히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 쪽으로 준비를 해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학종을 중심으로 수능을 같이 겸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우리 아이는 지금 초등 중등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수학, 과학 공부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 설명이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당 학원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재원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한 편인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게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초등부를 보시면은 초등 4고력부터 시작을 하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까지만 저희가 사고력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사고력 문제가 맨 처음에 수학학원을 다닐 때 수학이라는 과목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기를 때 사고력이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에 대한 그 해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차근차근 읽는 그런 방법도 터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수학적인 조건을 뽑아내는 능력도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문제인데 조금 더 다양한 풀이법이 존재하는 그런 사고력 문제를 통해서 수학의 그런 묘미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력은 저희가 3학년, 4학년 맨 처음에 수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는 사고력과 교과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저희가 교과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아요. 사고력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고력을 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고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심화랑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사고력이 그 문제를 푸는 습관을 키우는데 좋은 것이지, 이 사고력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을 나중에 계속 잘하게 된다라는 보장보다는 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그 교과랑 연계된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 훨씬 나중에는 대학에 더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기본 심화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 심화 과정을 좀 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기본 과정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도는 좀 더 빠르게 나갈 수가 있겠죠. 혹은 일주일에 가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똑같은 기간에 진도를 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 문제만 풀었다고 해서 이 과정을 이 아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자기 학년의 진도보다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있다면 결국은 그 학년이 돼서는 그 과목이 내신이 될 거고, 내신 문제는 쉬운 문제만 나오지 않잖아요.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화 문제까지 완벽하게 이제 마스터가 돼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도 아이가 고생을 하지 않고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다시 리턴해서 또 듣고 이런 일들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화 과정을 반드시 뒷받침하도록 하도록 이런 설계를 해놨습니다. 또 중등 수학에서도 저희가 내신과 선행을 병행하는 이유는요. 중등 수학의 내신이 사실 아이들이 뭐 고등 수학을 함께 나가고 있다면 중등 수학이 상대적으로 우스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중등 수학을 등한시했다가는 결국은 내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행을 나가더라도 내신을 반드시 병행을 해서 내신에서 원점수가 정말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의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킬러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서술형에서도 어떤 부분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체득이 돼야 고등학교 때 내가 아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내가 킬러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들과 상대평가를 해서 3등급을 받을 게 2등급, 2등급을 받을 게 1등급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 때 심화를 시키는 거, 중등 때 내신을 시키는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초등,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요 정도까지는 실험과학이랑 같이 하는 게 사실상 좋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학종으로 준비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과학 활동을 얼마나 해봤느냐가 과학 이론과 병행해서 이거를 활동을 해나가는 구조가 나중에 우리가 대학 갈때 그 비교과에 그런 서술들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창의과학, 초등 때는 창의과학으로 이제 그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그 다음에 중등 과정을 나갈 때는 그냥 진도만 빼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학을 통해서 좀 더 활동 위주로 그 이론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보고서를 쓰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론을 병행한 그런 심화 수업들을 같이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입시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 입시 중등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문대 학종 입시, 의치학 학종 입시 고등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고등부에서는 크게 내신과 수능 이렇게 두 가지 같이 갖고 가는 그런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시파인만도 마찬가지로 분단과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의 골격을 갖추고 있는데, 조금 더 재원생이 적다 보니까 그 골격에서 핵심 부분들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보다는 약간 난초라지만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 같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죽전 파인만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중등 입시 프로그램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를 1년 동안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자유학년제라는 것 자체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모든 교육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종에서도 사실 학업 역량에 있어서 보여줘야 할 것이 여러 가지 활동을 겸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유학년제 때 배우는 주제 선택 활동에서 계속 그 연습을 해나가고, 이 주제 선택 활동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어서 계속 하도록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학년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4가지 활동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활동들을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그래서 우리 학교의 자유학년제 수업은 어떤 게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겨울학기 때 자유학년제의 활용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봄학기 때는 전략적인 독서 활용 특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략 독서 클럽이라는 걸 운영하게 될 거고요. 2학년 때는 학종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학종 사관학교라는 거를 저희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 자사고를 가든 어쨌거나 우리가 학종을 기반으로 학종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내신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비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그 중에서도 세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세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수행평가는 우리 지역의 일반고에서는 어떤 수행평가 위주로 나오고, 대회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RNE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대비들을 중학교 때부터 미리 한번 해보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서는 바로 실전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학종 사관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이 학종 사관학교를 좀 더 심화 버전의 기본반을 들은 다음에 실제로 봄학기 때는 3학년 봄학기 때는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RNE 뭐 이제 대회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수행평가, 고등학교 실제로 1년 선배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수행평가들을 같이 조금 대비를 해보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러면은 수행대 지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수행을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여름학기, 가을학기 때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특목고 자사고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특목고 자사고 실전 입시로 이제 실전 입시 수업을 들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고에 가서 학종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일반고 학종 트랙 아이들은 주요 과목 세특 대비 수업을 시켜서 고등학교 2년 동안 독서 활동지를 완성을 해갖고 갈 거예요. 독서 활동 상황은 어차피 이제 대입에 제출이 안 되게 되어 있지만, 독서 활동지가 중요한 이유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과목 선생님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독서 활동 역시 과목별 선생님이 쓰시기 때문에 독서 활동지를 과목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세특이랑 연계해서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독서 활동지를 만드는 요령을 배울 거고, 실제로 1학년, 2학년 때 독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 가을 학기 때 쭉 해왔었던 이 독서 활동 수업들을 활용한 독서 활동지로 독서 활동을 제출하고, 그리고 세특에 서술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 그래서 독서 활동지의 산출물들, 이런 것들을 모두 챙겨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파인만 교육의 초등, 중등 설명회인 우리의 아이가 명문대에 갈 때쯤이면 명문대 입시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학종을 특목고 자사고를 가던 일반고를 가던 우리는 교육특구에 살기 때문에 학종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학종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것이고 학종의 주요 평가 기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비교과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분당 파인만 교육에서는 분당 파인만, 수지 파인만, 죽전 파인만에서는 어떤 대비들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학원에 연락을 하셔서 레벨 테스트를 신청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입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당 파인만 학원, 수지 파인만 학원, 죽전 파인만 학원에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직접 오셔서 레벨 테스트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상담 역시 직접 오셔서 상담을 들으실 수도 있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봄학기 지금 재원생들이 이미 등록을 하고 남아있는 자리만 저희가 오픈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들으시고 교육 철학이 잘 맞다, 이 학원에 좀 믿고 보낼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